안녕하세요. 브릭 톡톡 인터뷰 5번째 인터뷰 진행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개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의 공성화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의 영어교수로 있는 공성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은 삼성서울병원 안에서 이제 대학원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그 안에서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삼성서울병원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와 더불어서 하는 연구들을 주로 또 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전공은 이제 운동과학 쪽이 전공이에요. 환자의 움직임이나 신체적 기능적인 부분들을 연구를 하는데 이제 병원 안에서는 폐암 환자들, 그다음에 호흡기 환자, 그다음에 이제 뭐 신경부 환자, 다양한 환자들의 이제 움직임이나 건강 관련된 신체적 기능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중재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효과 평가를 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에는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폐암 환자들이 폐수술한 이후에 호흡기 쪽 질환을 많이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같이 이제 코워크하던 팀 내에서 이제 호흡기 쪽으로 같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 연구는 목소리가 주인공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음성을 가지고 폐 기능을 예측하는 연구인데 환자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신체 기능에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폐 기능을 분명히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삼성서울병원하고 성균관대학교하고 매칭해주는 연구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가 어떤 거냐면 각 집단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이제 과제 제목이나 뭐 이렇게 과제 계획서를 간단하게 써서 내요. 예를 들면 저희는 임상에 있지만 AI나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학교 쪽에서는 우리는 이거 뭐 기술력은 있어. 근데 환자는 없어. 다양한 환자한테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임상에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이제 그걸 과제 제목이랑 이렇게 해서 띄워요. 그러면 이제 그 양쪽으로 오픈이 되면서 서로 이렇게 보고 이제 짝대기를 사랑의 짝대기를 하듯이 이렇게 매칭을 해요. 그게 잘 돼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연구과제를 조금 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발판이 돼서 잘 모르던 영역이랑 같이 이제 합쳐졌고 비슷한 과제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저희 여기 공저자로 있고 책임 교수님으로 계신 원상규 교수님이 이제 매칭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21년도에 아마 그 매칭 과제로 이제 매칭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소리가 아니라 여기는 센서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목소리를 발화하지만 여기서는 센서를 여기다 붙여서 그 소리의 떨림을 이용을 하는 연구 과제가 된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운동의학이 대체 어떤 분야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체육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체육학이 스포츠의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연구는 운동에 대한 반응을 보는 연구이고요.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평소에 앉아만 있거나 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숨 찬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움직여야 숨이 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환자들도 힘이 드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조금 숨이 차구나? 이제 이 정도만 느끼는 거고 나이 들어도 이 정도면 그냥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숨이 차거나 폐질환이 있다고 모르세요. 스크리닝이 안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가거나 뭐 폐기능 검사를 할 일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폐기능이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구나 알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컨셉은 좁은 공간에 짧은 시간에 환자들이 자꾸 집에 가려고 하니까 짧은 시간에 운동을 조금 시켜서 운동이 끝난 다음에 발화를 시켜서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뭐 책 같은 뭐 문장을 읽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읽으면 이제 속에 떨림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계측을 해서 이제 그 떨림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걸 폐기능으로 예측하는 예측도가 그래도 95%까지 나와서
좋은 논문을 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학 논문이고 심지어 이제 신기술이 적용된 의학 논문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진입 장벽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의 키워드를 한 3개 정도로 찍어주신다면 이제 COPD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먼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요. 이제 실제로 저희 병원에 이제 호흡기내과의 박혜영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하게 된 거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우리가 숨을 쉬면 이게 폐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들어가는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주로 박혜영 교수님 표현하시는 거 맨날 8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길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숨 길이 좁아져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힘든 거죠. 그걸 이제 폐쇄되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질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숨을 잘 못 쉬죠. 그리고 또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폐기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안정시에는 나타나지 않는 운동 중에 숨찬 증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시켜서 일부러 호흡을 유발시키는 게 있었고요. 안정시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 그 호흡에 의해서 그 호흡과 그다음에 발화하면서 문장을 읽으면 피부 표면에서 그 떨림이 계측이 되는 거고, 그 떨림이 하나의 또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키워드는 이제 센서죠. 거기에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과의 원성민 교수님이 계신데, 교수님이 이제 센서를 개발하셔가지고, 그 센서가 악셀러로미터라고 해갖고, 흔들림을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되게 조그마한 아이인데, 이제 거기에, 여기 그림 피규어 1번을 보시면, 아마 조금 보여요. 네. 여기 1번을 보시면, 이런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셀러로미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기능이죠. 그런 흔들림을, 아주 미세한 흔들림도 계측하는 이 아이가 있고, 얘가 이제 어쨌든 배터리가 있어요. 내가 배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상처 부위에 붙이는 이제 그 테이프로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처음에는 만들었죠. 이 목소리의 떨림을 계측하는 또 센서가 이렇게 유연체가 있어서 이렇게 3개가 이제 키워드인 것 같아요. 환자, 그다음 환자의 어떤 그 목소리의 떨림, 그리고 그걸 계측하는 기계. 그러면은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연구를 대체 어떻게 이 주제를 시작하시게 되셨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COPD를 이 숨찬 목소리로 예측을 하려고 시도하셨는지 이건 스터디 디자인부터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폐암 환자들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폐암 환자들을 저희가 원격으로 이제 중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하고 전화통화를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폐암 환자들의 특징이 수술한 이후에 숨찬 증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면 저희가 이제 운동을 시키니까 운동 열심히 하셨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내가 숨이 차서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 말을 잘하셔. 숨이 안 찬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논문을 아마 브릭스에는 작년 9월에 올라갔을 거고, 먼저 그게 이제 나왔고, 그 경험이 있어서, 환자들이 진짜로 숨이 찬지 안 찬지, 너무나도 주관적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촉으로 느꼈고, 이걸 객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성 연구를 하게 된 거는 같이 하시는 박혜인 교수님이 길을 가다가 저희 병원에 교수님께서 연구 과제가 하나 떴는데 거기 한 꼭지로 너 음성 공부하면 좋겠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 근데 이렇게 되셔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셔서 그냥 해 이렇게 하셨고, 이제 박혜인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같이 그 연구도 같이 했으니까 목소리가 분명히 체력이나 숨찬 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난 이걸 하겠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교수님이 그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야 된 거죠. 지금도 그 연구 계속하고 있어요. 순수 목소리만 가지고 하는, 얘는 떨림인데, 그 목소리만 하는 연구는 지금도 계속 가져가고 있고, 추가 분석 계속 하는 예정이고, 그 연구가 있기 이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가 한번 있었던 거죠. 환자들하고 직접 현장에서 환자들의 얘기를 듣고, 만나고 하면서 아이디어가 생기는.
저는 그 폐암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폐가 절제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물이 차거나 이제 이게 쏠리거나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폐암 수술을 하고 나면 목소리 말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당연히 폐 절제를 하게 되면 폐가 원래 있던 폐가 재생이 되는 않으니까 부족하게 되고 폐 기능이 좀 떨어지는데 저희가 그 폐암 환자의 1000명 정도의 코호트를 저희가 10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논문들이 있는데 일단은 폐 기능은 재생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18에서 거의 한 30%까지 절제 범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폐 기능이 떨어지는데 폐에 있는 기능은 떨어져도 심폐 기능이라고 아시죠? 네. 네, 뭐 예를 들면 걷는 거, 계단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하면 숨이 차잖아요. 그 심폐 기능은 회복이 돼요. 근데 회복이 되는 원리는 뭐냐면 팔다리에 그 적은 산소로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발달을 하면 폐가 기능이 떨어져도 그 팔다리의 기능으로 숨이 덜 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 기능, 심장과 폐의 기능이긴 하지만 그 산소를 운영하는 것들은 이제 산소 공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나 이제 근육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팔다리 근육이 잘 발달을 하면 심장의 기능이나 서큘레이션 이런 게 잘 되면 심폐 기능 돌아오거든요. 근데 심폐 기능을 좋게 만드는 건 운동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시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이 연구에서도 이제 환자들의 숨찬 증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앞에 이제 푸시를 한 거고 이제 아마 폐암 그 코호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COPD 폐 질환자들의 어떤 신체적인 기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나타나는 주 증상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처음에 신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폐 기능이랑 이제 목소리는 저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너무 연결고리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이제 전화 상담을 하다 보니까 폐암 수술한 지 100명 정도 수술 전부터 수술 이후까지 6개월을 이제 관찰을 하는데 우리 운동은 보통 숨차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들한테 숨차기 운동 하세요라고 알려드렸더니 걷는 걸 하시는데 숨 차려면 속도가 빨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었어요. 숨차기 운동하라고 그랬지. 근데 속도 올리기 싫으니까 전화통화를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말하면 숨이 차잖아요. 아무래도 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자들한테 저런 생각, 참 기발한 생각도 하는구나. 근데 이제 심폐기능에 도움은 안 되지만 숨이 찰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숨 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제가 뭔가 계측을 할 수도 없고 폐 기능이 정말 문제가 있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흉이 있나 뭐 폐에 물이 찼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타나는 게 그냥 숨찬 증상인데 그걸 전화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의 그 숨찬 증상이나 숨찬 사람들이 그 목소리가 나타나요. 이제 그걸 계측할 생각을 이제 센서를 통해서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의 내용을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주관적인 현상 같은 거를 어떤 정량적인 지표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협력 연구를 선택하시게 된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학제 간 협력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어떤 분야의 연구원님들이 같이 협력을 하셨는지 함께 하신 연구원님들의 분야나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 과제 제안서를 만들 때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측할 수 있는 센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성균관대학의 이제 호기내과 박혜 교수님, 그 다음에 매칭이 됐던 성대 정보통신공학과 원상윤 교수님 하고 이제 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이 있었던 조지 교수님하고 임상역학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임상과 그다음에 센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운동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이제 센싱할 건지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 연구의 디자인적인 부분들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처음에 과제 제안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거기 이제 강담비 교수님이랑도 이제 같이 이제 작업을 했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임상, 운동, 연구 설계, 그다음에 이제 기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고. 공대분들도 기계를 만들지만 이게 사람한테 접목이 될 거니까 우리가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계를 만들고 분석할 분들도 환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병원으로 오셨어요.
이제 저희가 어쨌든 운동을 시켜야 되는 30초 동안 의자 앉아 일어나는 걸 시켜요. 근데 우리는 괜찮지만, 근데 COPD 환자들 나이가 많으시니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앉아서 이제 문장을 이렇게 하고, 센서를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센서가 이제 뭐 이렇게 블루투스랑 동기화가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기계에 또 에러가 나면 바로 거기서 수작업해서 고쳐야 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실제로 공대분들이 병원에 수원에서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하셨죠. 그래서 직접 한 땀 한 땀 데이터를 모았고, 이제 영상만 보시거나 통계 데이터만 보시는 분들이 임상에 대한 감이 없으면 분석에 대한 되게 막막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느껴봐라. 이게 포인트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테이프 같은 거를 붙여갖고 센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 상용화된 센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말하다 보면 이게 떨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덜렁덜렁 이게 맞아요. 내리 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이슈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봐야지 해결이 되니까. 그분들은 어떠셨다고 하셨나요? 그 직접 병원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환자들 직접 만나고, 직접 데이터를 세시하고, 데이터 분석까지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감이 더 있는 거죠. 분석에 대해서. 약간, 이때 뭐 어떻게 했지를 체득하고 가는 거니까, 메소드를 쓴다거나 이렇게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연구가 임상과 기계 센서, 딥러닝 시스템이 결합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가장 큰 기술적 도전이 대체 어떤 건지. FEV1 50% 이상과 이제 미만으로 구분을 하냐 안 하냐, 60%로 구분을 하냐 안 하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60이라는 숫자도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그 임상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외국 기준과 국내 기준이 다르어요. 맞아요. 이런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계속 혼돈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60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이런 환자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면은 이걸 왜 해야 되냐라고 불만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설명을 이제 다 드리죠. 환자들한테 이제 운동을 해서 숨찬 증상이 유발이 되면 그걸 폐기능이 예측이 된다. 이제 이런 걸 잘 설명을 해드리고 30초 동안 의자 앉아 일어나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환자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저희 항상 그런 걸 말씀드려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는 가정에서 또 이런 폐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용화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 일거리를 말씀드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안내비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고요. 워낙에 제일 첫 번째는 박현 교수님이 환자들한테 잘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납보 형성이 되게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폐기능 예측이 약간 집에서 이제 당뇨 그 기기처럼 그렇게 되게 실망합니다. 네. 지금은 안 돼요. 혈압계, 당뇨계 이런 거는 만성질환에서 집에서 가정용으로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폐기능은 없어요. 그럼 COPD도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 질환인데, 여기서 폐기능을 이제 지속적으로 체킹하고 예측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향후 치료나 이런 데서. 폐기능이 감소될 경우 좋아지지는 않아요. 운동을 하거나 관리를 잘하면 좋아지겠지만 만성질환이나 나이가 들면 얘는 감소되기만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소하면 처음엔 잘 못 느끼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숨을 도저히 이게 쉬어지지 않는 상태가 와서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응급실 들어가시고 바로 이제 그렇게 악화를 한번 경험하면 1년 안에 또 악화가 생길 가능성이 또 있고 그러면 사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악화된 상태에서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리 없는 그런 증상들이 제일 무섭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걸 계속 테스트를 하거나 또는 이분들이 느낄 수 있게 본인이 움직였어야 돼요. 움직여야만 합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계속하고 상용을 해서 CF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중요하다. 하셨던 연구들 중에서 이제 같은 분야에 계신 연구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구하는데 이런 거 지금 너무 힘들다. 좀 고쳐달라라고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네. 좀 자유롭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앞으로는 융합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각자 한 네 분야 정도의 사람들이 자기
롤을 되게 잘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딱 합쳐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자기 전공에 대한 어떤 그 전문 지식이나 자부심, 어떤 자기의식 같은 게 좀 정확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협업을 했을 때, 상대편의 어떤 그 롤이 있고, 나의 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존중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존중해주고 그분들하고 서로 못 알아듣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걸 최대한 경청하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게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 연구가 되게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거 하나를 통해서 이제 다음 넥스트로 또 발전해서 빌드업 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계속 같이 가자 이제 막 저희들끼리 또 그런 거 그치. 맞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런 융합 연구가 대상이 치대해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이걸 전부 다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방금 이제 본인의 분야를 잘하라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키워주시면 약간 이런 네.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하면 누굴 찾아. 약간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선택과 집중 중요하다. 석사 때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박사를 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걸 하겠다는 거는 모든 것을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내가 놓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밖에 없으니까 넓게 보면 깊게 못 가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에너지가 퍼지니까. 그래서 박사 정도가 된다면 하나를 깊게 파고 거기서 이제 이거는 내 거야 라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협업으로 가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쪽 분야를 시작하려는 후배분들 이제 저처럼 들어봐 그런 친구들이나 이제 박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이쪽을 연구를 생각하시는 그런 과거의 교수님 같은 그런 연구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기술텍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사람 중심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되게 기술이 팬시해 보여가지고 그 기술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한테 그 기술이 필요한가를 좀 많이 고민하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인터뷰 하신 소감. 제가 올해 이제 한피사에 이제 두 편 논문이 연타 올라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팀을 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팀 멤버도 박혜영 교수님이나 조지 교수님이나 강담기 교수님, 저희 이제 삼성융합의과학원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라보를 하게 됐던 원성민 교수님 팀에 너무 감사드리고, 연구는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멤버들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되게 놀랐어요. 왜 나한테 얘기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이긴 한데, 네, 재밌게 인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신 공성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오늘의 톡톡 인터뷰 5회차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